이 모습을 주봉으로 봤을 때 빨간색 선 240선입니다. 240선에서는 지지우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지지우 반등, 이 부분에서도 테슬라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30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1월 30일 장 시작 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 언급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적 좋고 재무제표 좋은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꼭 차트를 볼 줄 모르고 공부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차트는 왜 봐? 재무제표 실적을 봐야지 하는데, 우리는 그거 다 보고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보는 겁니다. 또한 이 좋은 주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 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오늘은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죠.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61승 부근에서 지지우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죠. 저 또한 1월 26일 금요일날 이렇게 양봉이 뜨는 반등을 보여줄 때 이때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한 상황이고, 어제 약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61선 부근에서 지지우 반등하는 모습 잘 유심히 지켜보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좋은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끝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최근에도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에서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인 이 부근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렸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6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시에는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72%나 상승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큰 상승을 한 번 더 먹고 나서 하락하는 음봉 2개가 나올 시 비중 축소로 대응한다라고 언급해드렸죠. 어제 영상도 보신 분들은 이렇게 큰 상승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겁니다.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죠.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어제 영상에서도 매수 하단 라인에 있으니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죠. 만약 소파이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할 거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소파이 테크놀로지 4%가량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2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소파이 테크놀로지 어제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들 댓글로 수익 중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까지 보유해 주시고, 보유하는 와중에 하락하는 2개의 음봉이 나올 시엔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죠. 월트 디즈니는 큰 추세에 있어서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지금 N자형 파동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렸죠. 저 또한 이 부근에서 월트 디즈니를 매수한 상황이고, 지금 약 일주일 동안 7%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목표가로 잡고 있는 파란색 선 481선까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3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AMD는 지금 상승 추세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최근 뉴스를 한번 보면 AMD 1분기 가이던스는 낮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텔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적 발표 꼭 잘 봐주시고, 저는 실적 발표 보고 인텔과 마찬가지로 1분기 가이던스가 낮게 나와서 하락하는 음봉이 나와줄 때 또 한 번의 비중 축소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시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후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1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 또한 2%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시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고, 만약 실적 발표 후에 5일선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는 거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그마한 상승 추세가 하나 더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벳 또한 오늘 시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 라인까지는 올 가능성이 크니 실적 발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 5일선이 깨진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한 번 더 비중 축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죠. 아이온큐는 최근에 조그만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단기적인 하락이 올 수 있고, 그 단기적인 하락은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지우 반등을 할 때 저는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날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고, 아이온큐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쌍바닥 패턴으로 241선을 지켜주며 올라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2차적인 매수분을 남겨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어제 양봉으로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빨간색 선인 241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아이온큐 상황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은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아마존닷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승 추세 상단까지 폭이 남아있으니 보유의 의견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 후 지금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아마존닷컴은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아마존닷컴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목표 주가도 상향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까지 폭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목요일날 실적 발표 결과 보고 한 번 더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죠. 테슬라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하락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하락 추세 하단 라인에 정확히 오지는 않았지만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어제 큰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습을 주봉으로 봤을 때 빨간색 선 240선입니다. 240선에서는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지지유 반등, 이 부분에서도 테슬라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매수를 진입할 예정이고, 만약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파란색 선인 480선에서 저는 2차적인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적인 매수 진입 가격은 약 102달러입니다. 102달러에 왔을 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테슬라가 100달러까지 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매수를 이 빨간색 선인 240선에서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들 테슬라 주봉으로 봤을 때 빨간색 선 240선을 지지 후 반등해 주는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죠. 엔비디아는 최근에 이 부분에서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이 부분에서 왜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을까요? 지금까지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자, 깃발 형태로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의 하단 상승 추세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겁니다. 그 후 약 2주 동안 35%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는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핑크색 선인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핑크색 선 5일선 깨지지 않고 상승해 주고 있으니 한 번도 비중 축소를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35%가량의 상승을 비중 축소 없이 다 먹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3%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양봉을 보여주고 있죠. 5일선만 잘 지켜봐 주시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죠. 에어비앤비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하단 라인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약 2주 동안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있는 상황이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2.5%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DBE 어도비는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어도비를 모아간 상황이죠. 지금 2주 동안 약 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PS죠. 시놉시스도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시놉시스를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 일주일 동안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위에서 하락하는 두 개의 음봉이 나오면서 저는 비중 축소를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양봉으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나머지 물량은 저는 상승 추세 상단 부근에서 하락하는 두 개의 음봉이 나올 때 비중 축소를 또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이죠. 팔란티어 테크는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 이 부분에서도 지지 후 반등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이때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와주면서 매수 타점을 밀어놨습니다. 정확히 이 갭을 메꿔주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에 왔습니다. 어제 지지 후 반등해주는 5%의 양봉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팔란티어 테크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는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약 2주 동안 2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TQQQ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약간 비중 조절을 한 상황이고, 다시 한번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TQQQ나 SOXL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어제도 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TQQQ 추세 상단을 한 번 더 찍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또한 표시해둔 상승 추세 안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약 2주 동안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비중을 약간 축소한 상황이고, 또 한 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왔을 때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SOXL 어제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강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XOXL이 한 번 더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찍게 될 때 이때 하락하는 음봉을 보고 또 비중 축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예상한 대로 정확히 지지유 반등해주는 양봉을 만들어 주었죠. 물론 저는 미리 이 부분에서 TMF를 진입한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는 양봉이 나와 줄 것이라고 예상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하는 양봉이 나올 때는 매수 타점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어제 많은 분들이 TMF 이 상승하는 양봉 보고 매수를 진행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TMF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지금 반등하면서 빨간색 선이 있는 241선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상하고 이 부분에서 진입한 상황이고 베스트인 모습으로 올라오는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나스닥 종합 지수 정고점이 있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정고점이 있는 이 부분까지 올라와 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표시해둔 검정색 선 라인 36,800을 깨기 전까지는 상승 또는 횡보가 나와 줄 것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어제도 0.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우존스 매우 강한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